미주복음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브 황보의 미국을 읽다 시간입니다. 올해 새 행정부의 출범으로 국내외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종교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기독교계와 교육계에 나타날 변화에 대해서 크리스천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 복음방송에서는 현 미국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크리스천들이 대처해야 할 방향을 성경적 관점에서 찾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함께하실 스티브 황보 장로님은 전 라팔마 시장과 오렌지 카운티 시협의회장 역임 등 정치와 교육계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스티브 황보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로님. 네. 저희 복음 방송에는 자주 출연을 해주시고요. 또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분야의 조언을 좀 해주셨는데 이렇게 장로님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신 건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시간을 마련해 주신 우리 복음 방송에 감사를 드리고 또 이번에 30주년을 맞은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가 참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도 아니고 이렇게 그렇지만은 네. 중요성을 방송국에서 느끼고 이런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에 대해서 저도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계신데요. 제가 앞서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장로님께서 직접 이 스티브 황보의 미국을 읽다 어떤 방송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한인 이민 교회들이 최근에까지는 상당히 이제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 이렇게 벽을 쌓다시피 하고 관심이 없이 지내왔지만은 최근에 우리 캘리포니아라든지 미국에서 일어나는 이런 정치적인 그 상황들을 보면서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생각들이. 우리 교회 지도자 목회하신 분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과거의 그 미국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 미국의 주류 교회들도 사실 한 70년대쯤에 1970년대쯤에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교회와 정치는 분리돼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 교회들이 정치에 무관심했는데 60년대에 대법원 연방 대법원이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못하게 하는 판결을 하고 네. 그리고 73년도에 낙태를 합법화하고 그리고 이제 동성연애를 합법화하는 그런 것을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을 보면서 미국 주류 교회들도 당시에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면은 안 되겠구나 그런 이제 인식을 하고 당시에 기억하시겠지만은 moral majority라든지 focus on the family라든지 이런 이제 이 기독교 내에서 정치 세력화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죠. 그런데 우리 한인 이민 교회가 이제는 미국에 와서 자리를 잡은 지 수십 년이 됐는데 네. 이제는 우리 한인 이민교들도 물론 미국이 청교도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이고 이 기독교 이 헌법적으로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은 기독교적인 정신이 많이 묻어 있는 그런 헌법을 가진 이제 나라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죠. 이 헌법 속에 이 아주 중요한 이 프리덤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나 보장이 될 줄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이런 것들이 논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우리 한인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우리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반성경적인 그런 이제 아이들에 대한 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정치의 심각성을 느끼시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왜 미국에 이런 흐름이 있는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왜 반성경적인, 반기독교적인 이런 정책들이 미국에서조차 만들어지고 있고 행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이제 우리가 매주 하는 방송이니까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차근차근 짚어가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뭐 한 정당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가운데는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공화당을 지지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이 방송의 관점은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미국의 정치를 보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스티브 황보 장로님과 함께 앞으로 미국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에는 네. 어떤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지난번에 11월 달에 대선이 있었죠. 대선을 네. 포함한 선거가 있었고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투표 환경이 아주 크게 달라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투표를 했고 네. 투표 후에 일어난 대통령 취임 때까지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한번 되짚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난해 11월 3일이었죠. 미국의 유권자들이 투표를 했고요. 네. 그리고 각 주의 선거인단들이 선출이 됐고 지난해 12월 14일에 대선 당선자 선출을 위한 투표가 실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인으로 선정이 됐는데 네. 여기서부터 이제 대선 불복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네. 그게 이제 그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그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이제 상황을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면에서 우리가 경험을 했는데 역시 정치도 예외가 없이 작년에 있었던 투표 이 선거에서 참 특별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 모이는 것을 꺼려하고 그래서 이 미국의 이 투표는 이제 그 연방 정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주, 그러니까 이 각 주 50개 주가 있지만 각 주는 이제 거의 준 국가에 하는 그런 이제 같은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네. 이 연방법은 이제 각 주에 이 투표를 관리를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주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유로 이 과거에는 이제 우편 투표용지를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만 확인 작업을 거치고 보냈지만은 이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투표장으로 나오기를 꺼려한다는 이유로 모든 유권자들에게 우편 투표용지를 보냈죠. 네. 그래서 참 예상치 못한 그런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미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으로서 재임에 출마한 재선에 출마한 대통령 중에 가장 많은 표인 7,400만 표를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상대 후보는 바이든 후보는 그보다 더 많은 투표를 받았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선거 캠페인을 한 과정 그 보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자기 스타일대로 열심히 선거를 캠페인을 했지만은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자기 집에 머물면서 거의 아주 소극적으로 이제 선거 운동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진 것으로 그렇게 나왔지만은 네. 여러 가지 정언이나 정황을 볼 때에 불법적인 투표나 개표의 그 상황이 많았다는 그런 이제 보고가 많이 나왔죠. 그렇죠.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변호사들로 팀을 이루어서 많은 주에서 이제 소송도 하고 그랬는데 역시 이제 이 그런 클레임은 있어도 이게 불법 투표나 불법 개표에 대한 클레임은 있어도 그거를 조사할 수 있는 그 조사가 된 것이 아니니까 네네. 이제 판사들도 아마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아마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그리고 제일 큰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이제 텍사스 주가 중심이 돼서 이 연방의 구성원인 몇 개 주들이 이 연방 대법원에 이번 이 선거 때에 펜실베니아를 포함한 몇 개 주에서 선거 네. 관리를 제대로 잘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연방의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 텍사스 주라든지 이 주들이 불이익을 당한다. 네. 그러니 연방 그 대법원이 이거를 한번 들여다봐달라 했는데 연방 대법원이 그거를 이제 다루지 않겠다고 이제 결정을 했죠. 네. 이제 뒤에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것을 연방 대법원의 그 대법관들이 이 소송건을 다룰 것인가에 대한 이제 자체 내에 그런 회의를 하면서 그 소리들이 네. 이제 그 내용은 이 선거 결과를 뒤집었다가는 이 나라가 난리가 난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걱정, 인간적인 걱정들이 있었겠죠. 예, 그러나 어쨌든 간에 작년 선거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이 모든 선거 투표에 관련된 선거법은 이제 미국은 언제나 천천히 확실하게 모든 걸 진행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slowly but surely 그렇게 네. 진행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과거에도 보면은 선거법을 바꿀 때에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렇게 바꿔 왔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특별한 상황 때문에 아주 이상한 좀 이렇게 상황이 발생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원래 이 연방이 각 주에 선거 관리를 맡긴 것은 주의회가 그것을 이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나 편리상 주의회가 이제 뭐 행정 이 요원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편리상 이제 주의 행정부 그 가버너라든지 이제 그 Secretary of State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이제 정무장관이죠. 정무장관에게 그걸 맡겼거든요. 네. 그 관리를. 근데 그것이 이제 관행이 돼 가지고 그분들이 갑자기 이제 의회의 허락도 없이 선거법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했죠. 그래서 네. 앞으로도 이거는 끝난 것 같지는 않고 앞으로 이 선거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아주 중요한 투표는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 네네. 이 일렉션의 인테그리티를 위해서 아마 계속 이제 이런 후속적인 그런 이제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보면은 아리조나 주를 포함한 몇 개 주에서는 지금 이제 우편 투표에 관련된 의회들이 주 의회들이 우편 투표에 관련된 그런 새로운 법들을 이제 만들 것 같고 네. 그리고 아리조나의 어떤 한 카운티는 그 슈퍼바이저들이 전원이 찬성을 해서 이번에 사용된 그 투표 기기에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포렌식 이 아디스를 해보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많은 지금 점검물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정원도 나와 있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시간이 가면서 하나씩 이제 걸러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네.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이렇게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 이렇게 여러 이렇게 투표 환경이 바뀌어진 상황에서 이런 불법적인 일들이 있었다는 그런 이제 클레임이 나왔을 때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특히 미국은 이제 세계의 민주주의 나라를 이제 이끌어가는 선도해가는 그런 이제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좀 그 바이든 측에서도 민주당 측에서도 그럼 우리 같이 들여다보자. 민주주의의 이 제일 중요한 것이 투표인데 선거인데 혹시라도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은 그건 너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의 문제일 수도 있다. 우리 나라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번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한번 들여다보자 하는 식으로 나왔으면은 어땠을까? 예, 그런데 전혀 그쪽에서는 조용히 있었어요. 그렇죠. 예,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네. 그래서 그게 조금 제 생각에는 좀 물론 이제 이해는 되죠. 이겼으니까 어떡하든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이 투 개표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말고도 올해 1월 6일이었죠. 또 큰 사건이 한 가지 일어납니다. 네. 의회에 의사당에 난입하는 폭도들이 난입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은 그 선거가 끝나고 여러 주에서 미국 전체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정언이라든지 불법 선거에 관련된 그런 인포메이션을 받았겠죠. 네. 받았고 스스로는 아직까지도 아마 불법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 대통령직을 뺏겼다고 분명히 믿고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날 저도 그 이제 1월 6일 날 국회에서 이 투표인단의 표를 개표하는 네네. 그걸 바로 시작하기 직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모이라고 해서 전국에서 모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왔죠. 그래서 저거 이제 TV로 보고 있었는데 그 트럼프 연설은 뭐 비슷했어요. 이렇게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투표에 인해서 우리가 뺏긴 것이다 이런 식으로 끝까지 투쟁해야 된다는 식으로. 그러나 이제 국회의사당에 진입을 해서 이렇게 뭐 그런 방해를 하라는 그런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전국에서 모여든 엄청난 군중이 트럼프 연설이 끝나고 그 국회의사당을 향해서 마치하라, 행진하라. 그래서 이제 갔어요. 네. 근데 갔는데 이제 저도 그걸 다 상황을 보고 있었는데 일부 물론 이제 그렇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은 그 중에는 아주 뭐 이렇게 극렬한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뭐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죠. 네. 근데 일부가 창문을 깨든지 이렇게 이런 무력을 쓰면서 국회의사당에 진입을 하는 거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참 슬펐습니다. 그렇죠. 예. 네. 미국에서 이 민주주의를 시작하고 민주주의의 본이 되고 있는 미국에서 국회의사당 국민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법을 만드는 이 국회의사당에 미국민들이 저렇게 무력으로 진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 상황을 눈앞에 보면서
제가 그 9/11 그때 이제 비행기에서 이제 미국이 공격을 받고 빌딩이 폭발되면서 많은 수천 명의 사람이 죽는 그 모습을 볼 때와 비슷한 심정으로 참 그 눈물이 날 정도로 슬펐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누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피스풀하고 평화롭게 이제 그 앞에 모여서 이렇게 집회를 했지만은 그 속에 들어간 사람들, 무력으로 하지 않아야 될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 조사 기관들이 조사를 해서 배우가 누군지 그걸 이제 앞으로 밝혀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뭐 누가 시켰다 안 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우리가 앞서 가는 얘기인 것 같고.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그 책임이 트럼프에 있으니까 트럼프가 퇴임을 했지만은 탄핵을 하겠다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하원에서는 이미 그 탄핵을 결정을 했고, 근데 보통 이제 지난번 그 트럼프 탄핵할 때도 그랬지만은 탄핵할 때는 하원에서도 소위원회가 모여서 정인들도 와서 정언도 듣고 오랜 시간에 이 딜리버레이션을 한 후에 탄핵을 본회의에서 탄핵을 결정하고 상원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4시간 만에 정인 한 명도 부르지 않고 하원이 그냥 그 하나의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리액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탄핵을 결정을 해버렸고, 그리고 이제 상원에 가서 한국은 대통령이 탄핵을 받으면은 헌법 재판국에서 이제 탄핵 재판을 하는데 미국은 이제 상원에서 탄핵 재판을 하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다음 주에 시작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탄핵의 제일 첫 쟁점은 이제 이 퇴임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이게 합헌적이냐, 네. 헌법에 맞는 거냐, 네. 그거에 대한 쟁점이 있을 것 같고, 그것이 이제 합헌적이지 않다 그런 이제 결정이 나면은 그거로 끝나겠죠. 그러나 이제 그 재판에서 이렇게 퇴임했더라도 탄핵을 할 수 있다는 그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그게 합헌적이라는 그런 결정이 나오면은 그러면 이제 탄핵의 절차를 받게 되겠죠. 네. 예.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에는 취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벌써 국정 운영을 시작한 지 2주 정도가 지났는데요. 네, 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 전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앞으로 변화할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어요. 예, 이 민주당의 정책이 예, 기독교 정신에 반하는 것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맞는 말인가요? 예. 그것은 이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일어나는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나는 캘리포니아는 민주당이 꽉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네네.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민주당이 사실은 많은 변화를 거쳐왔죠 지금까지. 네. 한국은 정당의 평균 역사가 한 거의 2년이라고 그래요. 선거 때마다 정당이 이름을 바꾸고 그렇죠. 모였다 다시 모이고 네. 이제는 뭐 정당이 이 정치적인 이념이 뭔지도 참 분명하지 않은 그런데 미국은 그래도 공화당, 민주당, 양당의 체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돼 왔습니다. 네. 그러나 두 양당이 오랫동안 체제가 유지가 돼 왔지만은 그동안 많은 이 각 정당 내에 변화들이 있어 왔어요. 네. 그러면 그 민주당이 왜 지금 이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바와 같이 민주당이 왜 우리가 볼 때에 반성경적인 혹은 반기독교적인 이런 정책들을 자꾸 이렇게 만들고 네. 푸시를 하는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왜 민주당이 처음부터 그랬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된 지금까지 이런 상황에 오게 된 과정이 있는지 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매주 우리가 방송을 할 것이니까 조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겠는데 네. 사실 우리 바이든이 이제 이 대통령이 되고 정부가 들어선 거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염려하는 건 사실 일리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불과 4년 전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전에는 그 오바마 대통령이 8년 동안 그 대통령으로서 재임을 했단 말이에요. 네. 8년 동안 청와대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있는 그 당시에 바이든 대통령 역시 청와대에서 백악관에서 그 오바마 대통령 정권의 한 부분으로서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억하기를 오바마 대통령은 8년 동안 미국 역사상 가장 반성경적인 정책들을 해온 대통령이다. 네.
반기독교적인 정책들을 해온 대통령이라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걸 이제 그랬기 때문에 이 트럼프라는 어떻게 보면은 참 그 정치하던 사람도 아니고 스타일도 아주 좀 특이하고 네. 이런 사람을 왜 지난 4년 전 2016년 대선 때 기독교인들이 그를 찍어줬느냐. 네. 그래서 대통령을 만들었냐. 당시는 아무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는 예상을 안 했습니다. 맞아요. 그 힐러리 본인도 자기는 이긴 줄 알았어요. 네, 네. 그리고 많은 이 메인스트림 언론들도 미디어도 다 예측하기를 힐러리가 압승한다고 네. 그렇게 이제 그 이 선거 당일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어떻게 그 당선이 됐느냐? 그거는 역시 이 크리스천들이 8년 동안 오바마 정권 아래에서 이 반성경적인 정책을 쓰는 대통령을 보면서 우리의 가치관,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위해서 싸워주는 사람이 트럼프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리고 트럼프는 역시 싸움꾼 아닙니까? 네. 우리 기독교 내에는 싸움꾼이 없어요. 정치적으로 싸워주는 사람이 없어요. 네, 네. 예,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식으로 자꾸 흘러가는데 반성경적으로 반기독교적으로 흘러가는데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을 여러 가지 인간적인 그 인간사라든지 그 사람의 성품이라든지 볼 때에 못마땅한 점들이 있지만은 네. 그러나 크리스천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이 오바마 8년 대통령 정권 8년 동안 우리가 그런 반기독교적인 반성경적인 정책들을 쏘는 걸 봤는데 이걸 뒤집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트럼프를 본 것 같아요. 네, 네. 이 비슷한 경우는 이제 1970년대에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년대에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73년도에 들어와서 낙태를 합법화하고 그다음에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기독교인들이 또 교회 지도자들이 정신을 바짝 뜬 거죠. 네. 바짝 들어서 이게 이랬다가는 이 미국이 완전히 이 헌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아주 반기독교적인 국가로 되어갈 것 같다는 네네. 그런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고 정치적인 세력학을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moral majority라든지 focus on the family라든지 여러 단체들이 기독교 단체들이 생겼죠. 정치를 하는.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힘을 합해서 유권자들이 대통령을 만든 것이 1980년도에 당선이 된 이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네. 8년 동안 우리 미국 역사에 오래 남는 아주 훌륭한 대통령이 있는데 그분이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인들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4년 전에 비슷한 상황과 같이 그렇게 대통령이 된 거고 그래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그 오바마 정권에서 8년 동안 부대통령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지금 그 대통령이 되자마자 참 미국의 역사적으로 어떤 대통령 과거의 어떤 대통령보다도 가장 신속하게 행정명령들을 지금 막 생산해내고 있어요. 이미 뭐 수십 건의 서명을 했죠. 예. 근데 하는 것들이 보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것을 뒤집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왜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행정명령을 많이 하느냐, 많이 이렇게 발행을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게 아니고 잘못된 법들을 나는 뒤집는 것이다.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의 정책을 뒤집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행정명령이라는 것이 사실 이제 행정의 수반인 그 대통령에게 주어진 이제 권한이라고 헌법학자들은 생각을 하는데 네네. 그 executive order, 그 행정명령이라는 그런 단어는 헌법에는 사실 없습니다. 없지만은 이제 행정 수반에 그런 권한은 있다고 이제 그 헌법학자들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는데 그게 이제 법을 만드는 방법이 우리가 아는 대로 입법부인 국회에서 법을 이 양당이 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토론을 통해서 또 표결을 통해서 이게 입법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거치지 않고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토론을 거치지 않고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이제 바로 자기의 그 executive order 그건 주지사들 할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자마자 상당히 이 바이든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행정명령들을 많이 이제 발행을 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그런 행정명령들을 뒤집는 네. 이제 그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그 중에 보면은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금 염려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세금으로 낙태하는 그 시술 기관들에게 지원을 못하도록, 그러니까 국민이 낸 세금으로 낙태의 비용을 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행정 오더를 executive 오더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잘 아는 대로 Planned Parenthood 그 아주 적극적으로 낙태를 홍보하고 시술하는 그런 단체죠. 그러나 그 단체에 세금으로 그걸 지원을 못하도록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해놨고,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걸 뒤집어놨고, 그다음에 또 이제 또 하나 바이든 대통령이 한 게 뒤집어놓은 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에 있는 그 낙태를 시술하는 그런 단체 비영리 단체들에게 미국의 재정적인 지원을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놨는데 네. 그걸 뒤집어놨습니다. 네네. 바이든 이번에 이런 거 보면은 왜 이렇게 급하게 대통령이 되자마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런 이제 낙태 생명을 죽이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생명을 죽이는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다시 재개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염려스럽고, 그러나 이제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그거는 이제 오늘 시간이 안 되니까 네. 오늘 못 하겠지만은 이 낙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네. 이제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미국 전체에 지금까지 사망하신 분이 한 46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수치는 발표된 게 없지만은 2017년인가에 발표된 수치를 보면은 미국 전체에서 1년간 이루어진 낙태가 80만이 넘는다는 수치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의 거의 2배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코로나 사태에 이런 돌아가시는 분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사업도 못하게 하고 그냥 여행도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1년에 80만 명이 넘는 생명이 죽어가는데 살인을 당한,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살인이죠. 네. 살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생명들이 죽어가는 거니까 이것을 정부에서 세금을 거둔 세금으로 이거를 하겠다. 지금 이제 또 다음 오늘 시간 안 되니까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지난달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주의회에서도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낙태를 이제 하게 하는 그런 주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제 이 캘리포니아 주는 낙태를 모든 인슈런스가 혹은 디서빌리티 인슈런스가 낙태 시술 비용을 대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인슈런스 쓰게 되면 디덕터블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이렇게 시술하게 되면 자기가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코페이라든지 그것조차도 이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받지 못하게 공짜로 낙태를 하도록 하라. 적극적으로 예, 낙태를 예. 권하네요. 그런 법을 이제 또 하나 제정을 해놨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이런 현상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나고 미국 전체에서 일어나는지,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방송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좀 기독교인으로서 또 이 나라의 유권자로서 조금 이제 좀 이 관심을 가지고 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해야 할 바가 뭔지 정치적으로, 또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조금 더 인식을, 사실은 이 헌법이 이렇게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는 우리가 설교하는 우리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믿고 표현하는 이 표현이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불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아직은 그 상황이 아니지만은 그런 상황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우리가 조금 더 기도도 하면서 조금 더 책임감 있는 그런 기독교 유권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예.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예. 자,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을 또 기약을 하면서 네. 오늘은 스티브 황보 장로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티브 황보의 미국을 읽다 방송은 미주 복음 방송 어플리케이션과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구도경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온전한 가정들로 세워나